안녕하세요. 보말할망입니다. 잘 지내시죠, 다들? 저는 오늘도 산책 나왔어요. 제가 사실은 지난번 검진 이후로 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?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위축되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계속 못 찍다가 오늘은 예전 얘기를 좀 해볼까?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2016년 4월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 처음 진단 받았던 게 3기였어요. 3기 후반 그쯤이었거든요. 원바람도 컸고 뭐 쇄골전이랑 겨드랑이 전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표준 치료를 다 했었어요. 항암 8차까지 하고 전절제하고 동시보건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거든요.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뭐 되게 정신없죠. 뭐 조직 검사하고 큰 병원 가가지고 또 막 PET부터 막 엄청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원바람이 좀 크기가 작지 않으니 선항암을 하고 암을 좀 줄여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하고 선항암을 8차를 이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병원 나이로 만 34세였기 때문에 이제 난자동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때 당시 34세에 뭐 어떤 암이 아니어도 난자동결을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혹시 뭐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그래서 난자동결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. 생리 주기에 맞춰서 뭐 과배란 시키고 막 그런 배에 주사 놓고 이런 걸 했었어요. 근데 그거 하면서 시험관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난자동결을 하는 바람에 어쨌든 저는 항암이 한 달 정도 미뤄졌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자동결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난포가 생겼고 그래서 수술실까지 들어갔었고 다 했는데 난자 채취를 하려고 보니까 난자가 없었대요. 그러니까 난포가 뭐 한쪽에 6개 한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7개가 생겼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뭐 난자를 채취하려고 보니 난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나체에서 깼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제가 산부인과 거의 뭐 10년인가 20년 정도를 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처음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흔치 않은 상황이라고는 하셨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뭐 해보겠냐 그러시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항암이 한 달 더 미뤄지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해서 그러면은 그냥 안 하겠다고. 난자동결은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선항암을 시작했죠. 저는 유방암 중에 가장 흔한 타입인 호르몬 양성의 허투 음성인 타입이에요.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약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새로운 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8번의 항암을 이제 계획을 했고 총 8차 중에 앞에 4차는 AC, 빨간 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AC를 4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도세탁셀로 4차를 마저 하는 이제 5차부터 8차까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. 제가 항암하기 전에 미리 뭘 해야 되지? 이러면서 뭐 가발을 사야 되고 뭐 막 그런 준비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찾아보니까 눈썹 문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눈썹이 다 빠지니까 눈썹도 없으면 너무 병자 같으니까 이제 눈썹 문신을 해라.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암할 때 저랑 항암 스케줄이 거의 비슷한 저랑 가까운 수지에 사는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만나봤는데 되게 너무 신기하리만큼 공통점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손잡고
눈썹 문신을 하러 갔죠. 그래서 반영구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가서 이제 여기 이 위에 눈썹을 문신을 했어요. 근데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리터치는 못하고,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좀 잘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있어서 뭐 덜 병자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하고 그러고 이제 1차 항암을 시작했죠. 그래서 뭐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산병원에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마다 항암제를 맞고 이런 게 좀 달라요. 뭐 어느 병원은 더 천천히 오랫동안 반일 입원해서 맞기도 하고, 뭐 어떤 병원은 뭐 12번, 그러니까 저희가 4번에 맞는 거를 매 3주 사이클이거든요. 한 번 맞고 3주 뒤에 또 한 번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8번을 하는 건데, 어떤 병원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4번에 맞는 거를 12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, 뭐 그거는 병원마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르고 한 것 같더라고요. 저는 3주에 한 번씩 이제 맞는 거였는데, 처음에 항암하고 정신 없었어요. 잘 기억도 안 나요. 그리고 아산병원은 그냥 뭐 입원도 안 시켜주고 그냥 정말 주사실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냥 거기 데스크에 가서 이렇게 맞고, 그러고 그냥 뭐 부작용 줄여주는 약들 막 이제 주사를 뭐 항암을 한다고 해서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맞거든요. 그래서 그 주사를 뭐 부작용 방지제 같은 거 막 스테로이드 뭐 여러 가지 주사를 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A씨라는 빨간 약을 달고 뒤로 빠져요.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맞으면 집에 가는 건데, 그때 뭐 한 30분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2-3시간 후에부터 부작용이 올라오니까 그 전에 막 배를 좀 든든히 해서 가거나 그랬었고, 그리고 케모포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케모포트는 안 했어요. 어차피 저는 항암이 끝나면은 림프 절제를 할 거였고, 그러면 평생 오른팔 혈관을 못 쓰니까 웬만하면 오른팔로 항암을 해보자라고 하셔갖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고, 오른쪽으로 거의 다 항암을 맞았어요. 다행히 제 혈관이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서 혈관으로 항암을 잘 맞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1차를 맞고, 이게 1차 맞고 나면은 뭐 이제 뭐 병원에서 주의사항 뭐 교육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. 그래서 그때 뭐 열 나면은 큰일 나니까,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, 근데 감염되거나 뭐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. 근데 이게 감염을 잘못 잡으면 폐혈증으로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열 나면 바로 병원에 응급실로 와라. 이제 그런 얘기를 주의사항을 듣고 집에 갔죠.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.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또 찍을게요. 마저 찍고 싶은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.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찍을게요. 안녕.